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 축구가 아쉽게 석패를 했습니다. 석패라는 것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또 석패를 했습니다. 물론 골을 안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수비 조직력에 좀 약화로 인해 가지고 또 체력적으로는 엄청나게 가나가 강력했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심판 일방적인 이 편파적인 심판 때문에 결국은 어제 먹지 않아도 될 골까지 먹었죠. 예. 어쨌든 어제 분명히 첫 골이 들어갈 때 핸들링이 이 화면에도 나왔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예. 차지하고 어쨌든 어제 그 석패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또 한 게임이 남았죠. 우리 이제 이 스포츠 채널에 하는데 자꾸 스포츠 이야기를 하네요. 포르투갈이 하고 이제 한 게임이 남았습니다.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은 이미 2승에서 이제 16강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아마 한국하고 경기할 때는 후보 선수들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지는데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다. 그러면 2승 1패 하더라도 16강 가는 건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기게 되면 1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골 득실차로 따지게 되면 진출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희망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게임이 남아있다. 축구공이 둥근다는 거는 어찌 될지 모른다. 해봐야 한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오늘 이번 주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골드 실버 시황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는 상당히 크게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그 하락폭에 지금 등락이 있는 폭을 봐보면 거의 그 폭 안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는 1750불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실버는 21불 전후, 21불 21불을 전후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크게 등락은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저점은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큰 어떤 지금 등락의 폭의 안에서 지금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다 하락했습니다.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시황 체크할 때 점검하기로 하고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745불 38센트, 1g당 56불 12센트, 1kg당 56,118불 44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2만 3천원, 팔 때가 28만 8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567만 8천원, 8,567만 8천원의 1kg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현재 21불, 1트로이 온스당 21불 11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990원, 내가 팔 때가 3,18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0만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입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가 어제 고점이 1763불에서 저점에서는 1740불, 그렇게 보면 한 25불 정도의 편차가 났습니다.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큰 편차죠. 그렇지만 1750불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 폭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역시도 이제 결은 비슷합니다. 어제 그 21불 거의 뭐 60센트 있다가 20불 87센트. 그러니까 21불을 거의 뭐 조금 벗어나는 이 선에서 지금 이제 등락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날에 비해서는 어제는 좀 등락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죠. 지금 이제 그렇지만 지금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장중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원인의 뭐 부분은 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유가가 장중 최저치를 찍었다는 얘기는 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그 11월달 CPI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반대적으로 봐보면 앞으로 CPI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또 그런 원인이 같이 어제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어제 하락을 했고요. 달러도 뭐 어제와 큰 어떤 편차는 없는데 거의 어제 수준에 106.203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105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국채의 수익률도 3.687, 어제가 3.685였죠. 뭐 거의 보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실버에 영향을 주는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보합이기 때문에 뭐 골드도 역시 뭐 큰 어떤 흐름에서 봐보면 등락은 있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도 그렇게 봐보면 어제 골드, 실버에 등락은 있었지만 보합장이 가는 것과 뭐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31원, 어제보다 한 4원 정도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16,265불, 어제가 16,473불이었죠. 조금 내렸습니다. 예. 어제 오후장에서 크게 이제 좀 내렸는데, 뭐 오늘 역시도 조금 내렸다가 이제 저점을 조금 찍고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더리움이 1176불, 어제 1196불이었는데 한 20불 정도 내렸습니다.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코로나 시위, 이 사태가 상당히 지금 현재 거기 봐보면 A4 용지, 흰 백지를 들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시위 이름이 백지 시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국의 이 방역 자체가 완전 셧다운이죠.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셧다운 시켜버리는 이런 어떤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는 뭐 조금 미열이 날 정도의 수준의, 감기 수준의 지금 병세인데, 사망자는 한 명이랍니다. 한 명. 그런 상황에서 지금 셧다운을 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그 아파트에 불이 나면서 밖에서 문을 잠가서 일가족 10명이 죽은 그 아파트로 이제 시발됐는데, 특히 지금 우리 월드컵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축구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에 지금 비치는 이 영상이 봐보니까 전체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은 어떻게 언론 통제를 통해 가지고 외국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언론에 노출이 안 됐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 거 봐보니까 전체 다 마스크 안 벗고 막 마스크 쓰고 그 벗어도 버리고 응원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언론 통제 그만해라. 이제 이게 이제 뭐 함축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위가 확산되고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어느 쪽으로 갈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 것이고 기름 국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 소모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원유를 생산하는 걸로 성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생산은 더 일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제 크게 국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시위 사태가 격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생산 시스템이 중단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아이폰 생산량이 600만 대 정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600만 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떴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그 뭐 소비재 이런 부분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재 생산이 제때 못 돼 가지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가 있지만 국제 유가는 다운이 됐지만 생산 시스템인 자체가 지금 현재 중단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소비재가 공급이 지연되게 되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왔을 때 백목 구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태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태도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시도 유럽 정시도 하락하고 미 정시도 하락했는데 국제 유가도 연내 최저치로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단기간 해소가 안 된다고 보면 생산 기반이 흔들리게 되겠죠. 생산이 제때 안 되고 공급이 제때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재가 공급이 안 됐을 때에 한번 경험했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이중적인 측면이다. 기름값은 떨어지는데 미래에 그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장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의 아이폰이 한 600만 대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중국 문제는 지금 당장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중국 자체 내에 이제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11월 달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4.4%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미 뭐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아니다. 연착륙 중이다. 뭐 여러 설 있지만 7개월 동안 제조업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뭐 산업 활동은 상당히 특히 생산 쪽은 하락하고 있다. 뭐 제가 볼 땐 침체 쪽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자체 생산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자동차 외에는 거의 제조업은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 가지고 뭐 수입해서 쓰니까 참 좋은 방식이죠. 우리 한국도 그냥 종이 있는 대로 찍어 가지고 외국에 수입해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세계 기축통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US 달러에 그 정도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뭐 어려운 상황에 국민할 수 있죠. 어쨌든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코인 데브 블록파이라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이게 이제 이어서 블록파이가 이제 파산 신청했는데 FTX 거래소에
파산 영향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비트코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번 또 바닥 하락을 했죠. 뭐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뭐 상황을 봐보면 지금 크게 그 FTX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흐름을 봐보면 뭐 거의 아직까지 이제 그 바닥을 한번 크게 찍고 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조정을 지금 해가고 있고,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반등했다가 조정받고, 즉 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시장은 거기에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완전히 해소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반등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이 지금 조금 살아나야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또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우리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이제 코인 퇴출이 되고 하는 이런 여파가 지금 복합적으로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그 일부 거래소도 출금이 지금 중단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겹쳤죠. 그래서 어쨌든 뭐 내일이 11월 달 말일이지만 코인 시장은 조금 더 바닥 다지기가 조금 더 연장되지 않겠냐. 지금 상황에서 뭐 크게 제 판단에는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큰 악재가 뭐 바이낸스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큰 악재는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진이 오래 가면서 잘못하면 올해 안에 반등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코인 시장은 지금 이제 냉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 실버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지수의 어떤 흐름에 지금 뭐 그대로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달러 시대가 조금 꺾였다라고 하지만,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했지, 안전자산에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골드 실버 시장이 한번 상당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 올해 했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제가 앞전에도 제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신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유동성 시장이 한번 오게 되면 이 유동성 시장에 풀렸던 돈으로 완전히 이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장을 가려면 3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후내년 정도 가면 거의 이 팽시 수준으로, 팽상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이나 뭐 매파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유동성이 시장에 왔고 2021년도까지 돈을 풀었고 2022년 5월달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축 정책이 간다. 그 이후에 이제 유지가 갈 것이고 내후내년에 어느 정도 자금 회수가 풀었던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올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속도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긴축 정책 속도로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 하반기쯤에 뭐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건 2%대, 2%대라는 것은 2.9도 2%대죠.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뭔가 변화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그런 전체적인
롱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매파 발언에서 일비하면서 시장이 등락하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축구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간데 죄송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전체 등락폭 안에서 우행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골드 실버는 지금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거의 보합이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이 등락폭 안에서 보합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진답니다. 지금 비가 저녁에 어제 저녁부터 왔고 내일 아침부터 추워진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계절 바뀌고 아직도 지금 입이 불쾌가 지금 안 났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